자, 여러분 이제 2강 한번 보시겠습니다. 2강에서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즉 부동산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분산식 접근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분산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법학이라든가 경제학, 공학. 자, 법학은 대표적인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의 대표 학문이고 경제적 측면의 대표 학문은 경제학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대표적 학문이 공학입니다. 자, 이러한 학문별로 법학 아니면 경제학, 공학 이런 식으로 각 학문 분야별로 부동산을 다루는 접근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 분산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점식 접근 방법입니다. 중점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및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 그래서 학문 분야별로 가느냐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느냐 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정 측면이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죠.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법률적 측면에 가면은 법학도 있을 것이고, 이 법학 중에서도 공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사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공시법도 있고, 그죠? 등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적 측면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법학이라는 학문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분산식이지만, 중점식은 법률적 측면이기 때문에 법학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법, 사법, 그 다음에 등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모든 법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경영학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측면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 구조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측면. 그래서 분산식과 중점식을 구분하실 때는 분산식은 학문별로 법학, 경제학, 공학 이런 식으로 학문별로 접근하는 방법이지만 중점식 접근 방법은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아니면은 경제적 측면, 아니면 기술적 측면 이런 식으로 특정 측면에 비중을 둬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종합식 접근 방법은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은 우리나라는 종합식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접근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여기 중점식 접근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법률적 측면에서만 부동산에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은 중점식 접근 방법이라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뭐냐 하면은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시스템화 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측면을 갖다가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측면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시스템적 사고 방식에 의해서 부동산학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복합 측면의 이론을 체계화 시켰다.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체계화라는 단어를 써서 시험에 출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 시킨 학문이다. 이렇게 해도 맞고, 그 다음에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무슨 접근 방법이라고요? 우리나라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은 어떠한 학문이랬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죠. 종합과학 또는 응용 사회과학. 하여튼 부동산학은 종합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이 무엇이라 했죠?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을 시스템화시켰다. 즉 체계화시켰다.
즉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다듬어서 만들어진 학문이고, 또 그러한 학문을 접근할 때도 연구하는 방법도 역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이론을 갖다가 개발하거나 아니면 실무 활동을 할 때 일반적인 지도 이념, 즉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도 이념이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능률성의 원칙, 즉 모든 부동산 활동, 즉 부동산 이론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전달 과정이나 부동산 실무 활동과 같은 이런 모든 부동산 활동이 능률적으로, 이 능률적이라는 건 뭡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능률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에, 부동산학에 있어서 일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안전성의 원칙. 이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안전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이 안전성은 복합 개념의 논리에 따라서 안전성을 고려해라. 여기서 복합 개념에 따라서 안전성을 고려하라는 건 뭡니까? 법률적 측면에서의 법률적 안전성,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성. 경제적 안전성이 뭘까?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안전성. 그 다음에 공학 측면에서, 즉 기술적 측면에서의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 건물을 짓다가 건물이 넘어진다든가 붕괴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학의 일반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률성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안전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 안전성은 복합 개념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즉 법률적 안전성, 경제적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능률성과 안전성은 서로 상호 견제 관계다, 상충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Y축을 만약에 능률성이라고 보고 X축을 안전성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능률성과 안전성은 서로 상호 견제 관계, 즉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반비례 관계다, 상충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능률성을 이렇게 높게 요구하게 되면은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여기밖에 안전성은 떨어지죠, 그죠? 근데 안전성을 반대로 높게 추구한다. 안전성을 이만큼 높게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 상대적으로 능률성은 조금밖에 안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능률성과 안전성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 상충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경제적 이익 및 합리성 추구의 비중이 크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즉 일반적인 지도 이념은 뭐라고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그 다음에 학자에 따라서는 공정성의 원칙까지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은 능안경공, 이렇게 됩니다. 눈에 끼고 있는 안경이 공에 맞았다, 그렇게 해서 눈안경공, 능안경공,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 그 다음에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연구 대상이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라 했죠, 그죠? 부동산 현상은 여러 가지 부동산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법칙성이라 했죠.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의 의 및 예시를 보시면은 먼저 부동산 현상의 의입니다.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법률, 경제, 기술 및 기타 모든 현상으로부터 발생되는 법칙성이다. 자, 그래서 부동산 현상의 예시를 보면 토지의 사적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토지 공개념 현상, 이거는 법률적 측면이죠, 그죠? 법률적 현상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의 투자 및 투기 현상, 이런 현상들은 어느 측면이겠습니까? 바로 경제적 현상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에이지 사이클 현상, 즉 수면 현상, 그 다음에 직장과 주택이 분리되는 현상, 이런 것들은 바로 기술적 현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법률, 경제, 기술, 그 밖에 제현상으로부터 발생되는 법칙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 공개념, 부동산 투자 및 투기 현상, 경기 변동 현상, 생애 주기 현상, 그 다음에 건물의 수명 현상, 직주 분리 현상,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서부터 발생되는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법칙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나타나는 법칙적인, 규칙적인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